안순봉합 상해수술비를 신청했더니 모집경위서를 작성하면 주겠다고 하네요. 참. 뭐라? 그래서 써주셨어요? 제가 당시에 작성했던 모집경위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위서 작성 후에 설계사에게 10% 납입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보면 볼수록 어이가 없네요. 그쵸. 근데 설계사 입장에서는 전액 구상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니 그냥 써주는 거죠 뭐. 웃기는 일이지만 이걸 처음 보고 나서 제 생각이 정말 이랬습니다. 뭔 개소리야! 전 보험 설계사한테 구상을 했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게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육 때 흔히 하는 말인데 부상과 직원들은 50만원 면책시키기 위해 150만원의 조사 비용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부상과 직원들은 체질적으로 근거가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 참. 그리고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다시 3, 4개월 정도의 휴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6주간 진행된 교육으로 좀 지치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시즌 오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오래 하겠죠? 그리고 그동안은 밴드에서 뵙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설계사에게 10%를 구상할 수 있는 것은 보험업법에 있는 구상권 때문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준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 성질은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사의 행위가 적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민법에서 살펴보면 적어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끼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의는 보험 사기를 말하는 것이니 제외. 그러면 적어도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는 되어야겠죠. 과실은 주의 의무를 위반해야 하는데 설계사의 경우는 적어도 직업상 주의 의무여야 되겠고 어떤 특정한 의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보험 설계사의 의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험업법과 그 시행령에 흩어져 있는데 대략 정리하면 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 의무와 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를 봐도 보험금 지급 안내를 잘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안내에 대한 주의 의무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성립 안 하고 구상권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보험금 지급 안내에 대한 의무 같은 게 있다면 각 보험회사의 콜센터 직원들은 항상 구상권에 시달려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 그런 의무 따위가 있을 턱이 없죠. 하지만 카톡에서는 모집경위서를 쓰고 구상을 당했다고 했으니 이제 모집경위서가 뭔지 살펴보죠. 그런데 모집경위서에서 특히나 문제되는 것은 설명 의무입니다. 설명 의무가 나와 있는 상법 조항은 다음에 두 조항입니다. 계약 체결 시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은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발급하라는 조항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의 의무입니다. 즉 설명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지켜야 하는 의무인 겁니다. 자, 그럼 실제 모집경위서를 보겠습니다. 총 3장인데 첫 장은 보험 설계사의 소속과 고객을 만나게 된 경위를 묻는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 두 번째 장에 있죠. 첫 번째 질문은 약관의 일반적인 정의를 나열하고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설명했냐고 묻습니다. 이 내용의 답은 당연히 네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냐고 묻습니다. 어떠신가요? 전 이걸 보자마자 바로 욕이 나왔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누구든 나는 왜 고객이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적게 되거든요. 위에는 원래의 답을 보여주고 아래에서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하고 묻는 거나 똑같으니까요. 실제로 저에게 이 자료를 주신 분 역시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약관의 해석상 꼭 절단절제를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약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작성자 불리기의 원칙상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요. 근데 뭘 잊고 있지 않나요? 이 서류의 제목이 보험 모집경위서라는 거요. 다른 것도 아니고 모집경위서입니다. 즉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어떻게 고객에게 설명했냐를 물어보는 서류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상법 조항을 다시 상기해 보시죠. 상법에서 설계사에게 지우고 있는 설명 의무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런 함정 질문을 통해 마치 아래의 답변 내용을 계약 체결 시에 설계사가 고객에게 설명한 것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사로 하여금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자인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아니 계약할 때 시간 없다고 자필 서명도 하시는 설계사가 있는 마당에 저걸 설명하셨다고요? 좋아. 계약하면서 이런 것 따위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는데 내 돈 모두와 손모가지를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이런 모집경위서와 관련된 문제는 현재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의 부연 설명이 필요하니 잘 들어보시죠. 갑상선의 전이암에 대하여 갑상선암으로 C73, 그에 대한 림프절 전이암으로 C77 이렇게 두 개의 코드가 부여되었을 때 일반암과 소외감 보험금 모두를 지급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 게 2011년경입니다. 그래서 그 후 많은 보험사가 2012년부터 다음과 같이 원바람 조항을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경에 원바람 조항에 문제가 있으며 설명 의무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저 원바람 조항에 상관없이 C73, C77이 함께 있을 경우 일반암과 소외감 보험금 모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 제 동료로부터 2013년 계약건에 대해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모집 경선을 받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2013년 계약을 할 당시에는 그 누구도 2018년처럼 원바람 조항이 있어도 보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가 소송에서 처음 나온 게 2016년에서 17년경인데 아무리 똑똑한 설계사분이 있었어도 2013년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도 전혀 몰랐고 보험사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몰랐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저랑 제 동료만 겪은 일은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 신문기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지? 마치 일종의 보험 사기라고 얘기하면서 설계사가 구상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얘기하는 투네요. 제가 볼 때는 모집 경위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사기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에 세 가지 때문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첫 번째는 보험 설계사가 모집 경위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집 경위서를 작성해야 쉽게 지급이 되니까 작성을 손해사정과 법무법인 등에서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보상가 입장에선 이렇게 되면 손해율이 아니라 불안전 판매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유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모집 경위서는 어떻게 적는 게 좋을까요? 만약 모집 경위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저는 위에 적어놓은 정의를 그대로 적으시라고 권합니다. 그냥 약관의 내용대로 설명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당시에 배포되었던 약관과 상품 설명서대로 설명했다고 적으시든가요. 손해와 보험연구소. 돈 내는 보험에서 돈 받는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만 연구합니다. 자,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보상 영업을 하다 보면 모집 경위서를 쓰고 10%의 구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집 경위서라는 건 보험계약 체결 시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함정 질문에 빠지지 마시고 당시 배포되었던 약관과 상품 설명서에 기해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또 네이버 밴드에서는 좀 자주 소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와 보험 연구소를 찾아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